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데요. 수많은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보기도 했고 저도 경험을 해본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이건 나랑 관련이 없는 질문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저는 이른 나이부터 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얼마나 열망이 강했냐면 제가 20대 중반 때까지 온라인상에서 모든 비밀번호가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망이 강했습니다. 이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품고 있는데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성공하려면 내가 20대 중반 또는 뭐 20대 후반, 30살 초반쯤에 반드시 잘 될 거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시간만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에 성공에 대해서 정의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성공이 뭔가? 첫 번째 정의를 저는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내렸습니다. 어른들이 이 사람 성공했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보통 TV에 나오는 분들을 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공했다라는 거는 TV에 나올 정도의 영향력이라는 게 갖춰져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 무의식적으로 성공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품고 살다 보니 TV에 유재석 씨가 하는 그 진실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중학교 때 봤습니다. 그 진짜냐 가짜냐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사옥 소녀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20살의 여성이 의류 쇼핑몰을 런칭을 해서 그걸로 4억을 벌었다라는 메시지. 당연히 가짜겠지. 저게 말이 되는 소린가? 라고 하면서 가짜겠지라고 했는데 진짜였어요. 그때 제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20살인데 유명해질 수가 있네.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네. 이런 개념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집요하게 분석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20살인데 했을까라고 기사도 찾아보고 그분이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는 것도 다 보고 깊게 파고 보니까 어떤 한 포인트가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눈에 들어왔던 거는 싸이월드였어요. 그분이 싸이월드가 없었다면 절대 이 4억을 벌 수 없었던 구조였던 거예요. 그럼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나는 어차피 사업가를 할 거고 돈도 많이 벌 건데 지금부터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싸이월드를 이제 막 열심히 키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인스타그램 잘하는 법, 페이스북 잘하는 법, 유튜브 잘하는 법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싸이월드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사람들을 막 연락하고 어떻게 하는지 나도 좀 피드백 해달라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 싸이월드에서 어떻게 유명해질까 그렇게 살다 보니 많아지더라고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제 싸이월드에 방문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자는 이런 제안들도 오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고등학교 때 의류 쇼핑몰을 준비를 해서 의류 사업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망했어요. 근데 저는 늘 그 실패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복귀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왜 실패를 했지? 살을 깎는 심정입니다. 당사자는. 쳐다보기가 싫어요. 나를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사실 힘든 거거든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나를 좀 되돌아봤고 그때 제가 적었던 메시지들입니다. 첫 번째, 유명해진다고 돈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구나. 유명해지면 돈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유명해지기만 하면 돈이 안 따라오는구나 라는 개념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재고가 쌓이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제가 의류를 많이 떼어가지고 안 팔리는 옷들이 막 집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버리는 성격이더라고요. 이게 언젠가는 어떻게든 내가 다시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꾸 이렇게 쟁여놓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어떤 나쁜 기억을 주게 하는 그런 물건들이나 작은 사소한 것들이 내 집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긁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저한테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뺏긴다는 거를 나중에서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재고가 쌓여 있으니까 자꾸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4번 글러먹었어. 이런 생각이 찰나에 살짝 드는 겁니다. 세 번째, 유명해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기서 보시면 좀 독특한 특징이 있을 겁니다. 옆에 B, 옆에는 I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B라고 써진 거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제가 적었습니다. I는 나에 대한 분석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업을 고려하실 때 B만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마케팅을 접근하거든요.
비즈니스적으로는 이게 좀 부족했어. 디자인이 부족했어. 근데 비즈니스 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기질과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비즈니스에 달려드는 것과 그냥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갖게 되니까 유명한 어떤 연예인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동네에서는 저를 모르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딜 갔는데 쪽지로 진영아 너 어디 무슨 동에서 너 봤대, 너 PC방 갔구나, 어딜 갔구나, 뭐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 유명해진다라는 게 더 커졌을 때 과연 얼마큼 감당이 될까,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죠. 제가 여러분들께 뭐 드리고 싶은 선물이라고 하면 전 이걸 좀 드리고 싶어요. 전 제 아들한테도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이 사고법을 주고 싶은데, 전 이 실패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사고법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나란히 카페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는 장사가 잘 되고 오른쪽에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이 있다면 저는 본능적으로 여기는 왜 잘 되고 여기는 왜 안 될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잘 된 이유는 전체적인 브랜딩에서 어떤 뭐 간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는 메뉴판 구성의 문제이구나, 또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일까, 또는 직원의 태도의 문제일까, 아니면 테이블의 구조의 문제일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그 습관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전 여기 오면서도 엘리베이터 이 홀 볼 때 이미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 여기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있구나, 이 과정들을 고민하는 거.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친구들이랑 식당을 가고 어느 곳에 가고 갔을 때 저는 항상 말합니다. 여기는 한 6개월 되면 좀 가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 한 3개월이면 여긴 대박 날 것 같다. 여기서 아마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아. 계속 떠듭니다. 친구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제발 조용 좀 해라. 그냥 먹어라.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될 거야. 기다려봐. 잘 봐. 이게 맞나 안 맞나 봐.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이게 몇 년이 됐을까요? 지금 거의 20년이 조금 안 됐죠. 이게 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자산이 됐습니다. 제 머릿속에 수십만 가지, 어쩌면 수백만, 수천만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제 머릿속엔 비즈니스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이 있으니까 저는 어떤 CEO를 만나도, 어떤 커다란 기업이든 어떤 작은 기업이든 만나도 이야기를 하면 저는 모델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 치과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 식당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이거 하실 수 있죠? 네. 책에도 있지만 이런 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해지기 전에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유명해지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고객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내 제품과 서비스가 유명해지면 무조건 좋을 거라고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냥 뭐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소셜미디어를 배우시려고 하고 마케팅을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세 번째, 유명해진 경쟁사를 보면서 부러움에 쓸데없이 불안해하는 건 아닌지. 코칭을 하면 안타깝게 이 세 번째에 빠져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걸 볼 시간에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액션을 해야 되는지 좀 집중이 돼야 되는데 어떤 SNS에 좀 좋지 않은 면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차단하는 그런 것들도 제가 코칭에서 다 하고 있어서 이런 질문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나는 디지털 세상에 맞지 않다는 착각. 20살 때부터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했어야 됐어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어요. 내 시간은 유한한데 정해진 시간 대비에 가장 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소셜미디어가 가진 걸 가지고 생활비를 버티더라고요. 저는 이제 소셜미디어를 잘하니까 리뷰를 남겨주고 또 여기를 홍보해주면서 맛있는 레스토랑도 가고 사업가를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알려드리고 계속 많은 도전들을 하다 보니까 소셜미디어로 교육할 기회가 오더라고요. 잘하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SNS로 재능 기부도 하게 되는 게 일상이었죠. 지방에서 학교 다니면서 주말마다 서울 올라와서 소셜미디어로 도움을 드리고 그런 경험들을 계속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이제 행동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또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듭니다. 근데
제가 코칭을 하지 않습니까? 코칭을 하면 가장 먼저 첫 번째 대표님들과 회장님들께 하는 메시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디지털이랑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디지털이라는 건 어떤 뭐 코딩을 배우거나 이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루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엄청 컴퓨터 잘 다룰 것 같죠? 정말 저를 가까이서 보는 분들은 소스라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 다루냐고. 근데 이 디지털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저를 세팅해버린 거예요. 난 디지털에 능통한 사람으로 보여지게끔 그런 행동을 가까이 하게끔 저를 환경을 만드니까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기본적인 거 하는 거는 사실 정말 마음만 잡고 한 20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어느 분야에서 기본적인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몰입해서 그 시간을 한다면요. 이런 생각을 하냐 안 하냐가 인생에서 진짜 그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엉뚱한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디지털에 능통하다라고 하면 경영적으로, 사업적으로 반드시 이득이 있지 손해는 없습니다. 디지털에 능통하지 않다고 하는 순간부터 마케팅, 어떤 온라인, 디자인 이런 말만 들으면 나는 못해. 이거 사람 써. 이거 누구 불러줘. 이때부터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채용하거나 그런 분들에게 의뢰를 할 때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모르는 걸 해결해 주는 걸 가지고 교환을 하는 게 비즈니스예요. 돈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내는 건데 디지털에 능통하다고 난 디지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고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시간들과 비용이 저는 지금보다 절반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포인트는 1인 기업가부터 정말 수천억 자산가인 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코칭을 해보는데 더 많은 성공을 이루고 부를 이뤘다는 분들이 이 메시지의 흡수력이 가장 빠릅니다. 더 많이 누군가에게 대신 위임할 법한 분들이 너무나 적극적이세요. 그래, 난 진영 코치가 하라면 오늘부터 난 디지털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내가 해볼게. 핸드폰에서 어플을 설치하면 아들을 부르거나 비서분을 불러서 이거 좀 설치해줘, 이거 좀 해줘, 이거 프린터 해줘 라고 했는데 라이브를 한번 해보시라고. 인스타그램 가입부터 라이브까지 켜는 방법을 하라고 했어요. 알아서 찾아서 하시라고. 그거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시더라고요. 끝까지 해내더라고요. 그 경험이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데 이런 태도들이 우리가 하는 경영이나 사업이나 더 나아가서는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업 이전에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이유. 태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어떤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야, 이걸로 사업하면 되겠다. 너무 이 흥분감을 멈출 수가 없어서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다고 하면서 여행 하루 일정을 저 혼자 숙소에서 사업 계획서를 미친 듯이 씁니다. 이건 사업자 내야겠다. 바로 귀국을 해서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그때가 2016년입니다.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2016년에 세계를 여행하면서 기획하는 유튜버를 하려고 했어요. 여행하는 과정 중에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안 가려고 했고 친구랑 비행기 티켓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 티켓을 구하는 게 답답해서 SNS를 잘하니까 야 이거 해서 그냥 티켓 빨리 벌면 되지 언제 이거 알바하니까 막 3개월 4개월 미뤄지는 게 보여서 그냥 이렇게 빨리 벌어버리자. 100만 원만 벌면 되잖아. 나머지 생활비는 내가 댈게. 어떻게 해서든 할게 라고 했는데 거기서 사업 아이템이 터진 겁니다. 가게의 문을 열어서 이런 상품을 제안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우리가 브랜드를 운영해드리고 이런 기획을 해드리는 온라인 마케팅이 부족한 분들에게 제안을 하니까 나 계약할게요 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게 요즘에 되게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이죠. 그 구독 경제 시스템으로 매달마다 따박따박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계획이 세우니까 2달 뒤에 예산 예측이 되고 6달 뒤에 1년 뒤에 이렇게 되는 어떻게 돈을 벌지가 눈에 보이니까 처음에 꿨던 꿈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굳이 그거가 아니라 여기서 좀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엄청난 들뜨면서 많은 재밌는 경험들이 되더라고요. 부자분들이 매 주마다 파티를 초대해 줍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사업에서 정말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러브콜을 주시고 너 같이 일해보자 그 드라마에서 영화 같은 일들이 그냥 벌어지더라고요. 그때 두 가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 진짜 이제 성공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부자가 됐구나 라는 메시지와 동시에 근데 왜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 것 같지? 라는 불안함이 같이 공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 당시에 만났던 분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이라는 게
계속 돈인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지? 약간 그 공허함. 부자가 될 것 같은 거는 보이는데 이렇게 살면은 내 인생은 그 다음 단계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 사업을 접게 됐어요. 이 돈을 벌리게 되니까 제 어떤 몰랐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싫은 태도들 있잖아요. 건방지고 무례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다라는 그 어떤 깊은 무의식에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못 견디겠더라고요. 원래 꿈이었던, 그래 또 다른 일을 하자 하면 또 제가 태국에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이틀 정도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에 깊게 빠졌던 시기였습니다. 이틀 동안 호텔 밖을 나오지도 않았고요. 움직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침대에서. 성공이라는 걸 계속 점을 찍고 계속 달려가 봤는데 그 끝을 짧은 시간이나마 경험을 해봤는데 그 다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무슨 플래너, 바인더 같은 걸 주셨는데 맨 첫 번째 장에 비전과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전에 이런 단어들을 접해봤겠지만 이 죽음의 끝에 가서 접한 단어는 좀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걸 내가 쓰면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어떤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미친 듯이 썼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많이 질문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했죠.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나온 큰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선한 영향력. 저 밑바닥까지 갔을 때 정말 그 순수한 의식에서 나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롭게 하고 싶은 거. 이 땅에 왔으니까 이왕 세상을 이롭게 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근데 그때 제가 적은 한 줄이었어요. 디지털과 마케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나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나눠주자. 엄청 심플했죠.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도움을 너무 멀리서 찾으니까 안 보여요. 너무 크잖아요, 이 범위라는 게.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까? 근데 나한테 했던 질문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꼭 나만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좀 선한 의도를 가진 분들에게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날개가 되어드리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하니까 그 메시지가 저를 굉장히 설레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겁도 없었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리에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획사 같은 데다가 가서 제가 SNS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이런 정부 지원 사업하는 데서 제가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SNS가 필요한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돈 안 받아도 너무 행복하고 그들이 막 저로 인해 도움받는 그거에 취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감사하게 이 분야에서 남들이 걸어오지 않았던 그런 길을 만들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저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의 핵심 가치, 그리고 사명, 비전은 무엇인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데요. 수많은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보기도 했고 저도 경험을 해본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이건 나랑 관련이 없는 질문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네 번째,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 저는 이상하게 뭔가를 배우려면 최고한테 배워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흘러갑니다. 공부를 안 했으면 뭘 했을까요, 여러분? 공부로는 1등을 못해도 게임으로는 1등한다. 최고들한테 막 우리 연락을 합니다, 저는. 고수분 있으면 쪽지로 안녕하세요, 고수님.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막 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대부분. 집요하게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너무 간절하게 이 단계를 넘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느 순간 이야기하다가 어디 사니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너가 이 PC방으로 오면 내가 좀 알려줄게. 이럽니다. 버스를 타고 그냥 갑니다. 겁도 없죠, 진짜. 생각해보면. PC방에 딱 가보면 그 고수의 기운이 느껴지는 분이 앉아있습니다. 옆에만 붙어만 있어도 남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할 일을 하루 만에 합니다. 그 경험을 해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친구들이 막 세 달 동안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막 방 내내도 안 되는 나는 하루 이틀 만에 해버리니까 주말에 가서. 이 경험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면 항상 최고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 한 영상을 봤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움을 요청하면 생각보다 도와줄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자기가 이겨내려고 혼자서,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라는 거에 빠집니다. 열심히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근데 저는 자존심이 없었어요. 배움 앞에 있어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배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정말 순수한 아이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배우려고 항상 노력해요. 이런 저자 특강에 오면 항상 맨 앞자리나 스태프를 하면서 저자분들한테 항상 인사드리고, 저도 반드시 작가가 될 거고 당신처럼 이렇게 멋진 메시지를 세상 사람한테 보내면서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면서 인연을 다 쌓아갔어요.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만났던 분들 다 지금 제 고객이십니다. 그때가 굉장히 짜릿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자기 안에 그 감각을 살렸던 것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감각을 무시합니다. 저는 무조건 다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들으면서 어떤 사례를 들을 때 막 찌릿찌릿하게 막 올라오는 거 있어요. 아, 나 저거 들어보니까 나 저 사람한테 연락해봐야겠다. 아, 나 디지털로 저 사람한테 저거 한번 해봐야겠는데. 그거 무조건 하세요. 오늘 그 작은 일이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원하는 걸 그대로 표현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밉보이는 거겠지, 이렇게 하면 이거 손해보겠지, 어떻게 하겠지라는 엄청난 가설들,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커다란 부를 이루신 분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 같으시냐고. 맨날 신나요. 진영아, 나 오늘 코칭 받는 거 너무 신난다. 나 이번에 좋아요 200개 받았잖아. 너무 행복해. 그렇게 순수하세요, 정말로.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과 매일매일 붙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더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항상 그 경계선을 자꾸 무너뜨리고, 그런 모습 좀 경계하려고 저는 많은 루틴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오늘 떠오르신 거를 실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를 만났던 그 순간들도 다 까먹으실 겁니다. 반드시 실행으로 보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케터가 돼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일,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전략적인 비전은 조금씩 변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여러분 최근에 출간이 된 거지, 이 책은 2020년에 원고가 완성이 됐고요. 21년에 책 출판을 계약을 했어요. 저는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내가 영향력을 좀 더 펼치기보다는 이런 어떤 회장님을 더 스피커로 해서 더 많은 메시지를 퍼뜨리는 게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비전에 더 맞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출판 계약한 걸 취소를 했었습니다. 제 비전이 마케팅 문맹 탈출이라는 게 제 비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케팅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어떤 테크니컬한 걸로 빠져 있고, 내가 말하는 이런 기본기가 정말 중요한 건데 왜 사람들은 이런 테크닉에 현혹되는 걸까? 점점 그게 강해지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마케터는 마케팅적 사고를 갖춘 사람이에요. 마케팅적 사고를 알려면 그 마케팅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이 뭐죠, 여러분?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ING하게 하는 거. 그럼 어떻게 시장이 ING하게 할까요? 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나요? 공급자와 소비자라고 나옵니다. 한쪽에 공급이 너무 많아도 시장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소비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마켓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하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해, 경영학적으로 말하는 마케팅의 어떤 테크니컬한 걸 갖춰도 그냥 모래성 같은 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더더욱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마케팅을 테크닉으로 접근합니다. 단기간에는 가능합니다, 테크닉으로. 근데 저는 지속 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어떤 인간성들이 기본이 돼야 되지 않나. 마케팅을 3단어로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3단어 안에 마케팅이 다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마케터로서 살아오면서 느꼈는데,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거 여러분. I love you.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속일 수는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척 할게 라고 하는 제품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매장 문을 열고 나갈 때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이 날 돈으로 받네. 마케팅을 배우지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찾아요, 소비자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 더더욱 그런 시대예요,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경영학 이런 석사에 가면 이걸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이 돼요. I를 자사 분석한다고 합니다. U는
고객을 분석하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환경 분석이 있는 거고, 내가 사랑해야 될 고객이 어디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포지셔닝 맵, STP 전략,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이 물건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지갑에서 돈만 훔칠 것인지라고 하는 I, money, you로 하면 안 됩니다. 비전과 좋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다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감사한 시대라고 봅니다. 근데 사업에서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회사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질문 던져보고, 우리가 가야 될 회사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사업을 어떤 돈이나 아이템에 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집중해줘야 되는 게 마케터로서 해야 될 가장 1순위인 것 같아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심을 잡고 있다면 사업을 할 때 힘든 순간을 무조건 와요. 근데 그 순간을 버티게 하는 게 여기서 오더라고요. 부를 잃은 모든 사람들은 다 경영하시는 분들은 마케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케터라는 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그 순간부터는 환상 속에 있는 그런 마케터를 찾아서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마케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